당신도 나무처럼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나무 좋아하시는지요? 또 나무가 있는 숲을 거닐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세요? 그 숲에서 주는 좋은 생기들, 또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에 기대기도 하고 나무의 열매를 먹기도 하면서 아, 나무가 참 좋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는 그 책도 보면서도 이 나무가 주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평생을 나무와 벗하고 나무를 치료하며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중요한 지혜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이 책의 저자는요, 우종영 작가님이신데요, 일명 나무 의사라고 불리세요. 30년을 나무를 돌보는 의사로 살아오신 분인데요, 이분의 히스토리가 한참 청소년 시절에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색약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망을 했죠.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방황을 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 원예 농장에서 나무를 키우는 일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평생을 이 일에 매진하십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사업도 벌렸다가 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얻고 푸른 공간이라는 이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업체를 창업하시고서 30년째 이 땅의 나무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들에 애써 오셨고, 현재는 숲 해설가를 하시면서 후진도 양성하시고요, 나무에 관련된 책이 무려 11권이나 나왔습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나무의사 큰손 할아버지 등등 참 많은 저술을 통하여서 나무와에 관련된 지혜를 들려주고 있는 작가이고요, 오늘은 그 책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종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요, 그래서 이 나무의 특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포착해서요, 무수한 잠언들, 삶의 지혜, 통찰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인데요,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계산의 원탑골 입구에 가보면 희한하게 생긴 모양의 소나무가 있대요. 마치 피리장단에 이 코브라가 춤을 추듯이 아주 특이한 모양의 이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의 이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 10년은요 큰 나무가 주변에 없어서 아주 곧게 잘 자랐대요. 그러다가 계곡 위쪽에서 굴참나무가 뻗어오면서 공간을 침해해서 기역자로 변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반대편에 있는 3번 나무 가지 끝이 침범을 하더래요. 방향을 또다시 전환해서 디귿자가 됐대요. 이번에는 아래편에 있는 산딸나무가 침범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소나무가 더 이상 뻗어나갈 공간이 없어지면서 고사할 위험에 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자를 짓겠다고 그 위편에 있었던 소나무 위쪽에 굴참나무를 베어버리면서 다행히 이 소나무가 살아나갈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나무는요, 늘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변 환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생명체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재빨리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종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30대 초반에 농사를 짓다가 망하고 나서 꽃꽂이를 배운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게 이분이 배움의 속도도 빠르고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런데 계속 이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꺾인 꽃의 유한함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들판에 풀냄새가 그리워졌다는 거예요. 이때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결국 다시 나무를 돌보는 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수천형, 1000가지 나무에 1000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 순간 나무는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나무의 특징이듯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은 바로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만남과 일에 온 집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각자의 독특한 모양과 향기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곳곳에 이 우종현 선생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무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한 회사의 전체 나무를 관리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이유는 조경 시공업체는 많지만 조경을 관리하는 업체는 하나였대요. 프로공간. 독점이었죠. 마침내 본사 감사팀에서요, 왜 수백 개의 조경업체가 있는데 이 직원이 하나밖에 없는 이 회사에 이 일감을 다 몰아주느냐라고 해서 감사가 나왔대요. 담당자가
3일간을 이 우종영 작가님을 따라다녔대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차가 막히기 전부터 해서 나무를 성실하게 밤 늦게까지 관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셋째 날 되니까 더 이상 매섭게 따라다니지 않고 술렁술렁 따라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화를 하더래요. 왜 그럴까? 며칠 뒤에 이제 마침내 감사의 결과가 통보되는 자리에 나가는데 그 감사 담당자도 왔더래요. 그런데 그가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본인 스스로 지켜봤던 감사의 결과와 토대로 미화원들이나 경비원들이 하는 말들이 이분이 한결같이 얼마나 나무를 정성껏 관리했는지 자기들 또한 덩달아서 더 주변을 정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하셔서 고마움을 표시하게 됐다라는 에피소드가 나올 정도로 아주 나무에 애정을 품고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책 내용 중에 특별히 저는 이런 챕터가 있었어요. 막 싹을 틔운 나무는 성장을 마다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막 싹을 틔운 나무가 자라기 급해야 되는데 성장을 마다한대요. 바깥 세상과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몰두하는 시간이래요. 이게 보통 나무들이 한 5년 정도 된다고 해요. 어두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길을 트고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뿌리가 잡혀야지만 세찬 바람이나 폭우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은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요. 값지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당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나 성공은 결코 우연히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어도 버티고 준비한 자에게 그 성공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싹을 틔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당장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내하면서 싹을 틔우는, 마치 이 나무들이 유형기에 그렇게 싹을 틔우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간처럼 준비하고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우정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명함을 만들어라. 본인의 명함이요, 포레스트 위스퍼러래요. 숲에서 속삭이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가 가장 나무다울 수 있도록 숲에 머물면서 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는 거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포레스트 위스퍼러.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함인 거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한대요. 야, 너는 어떻게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사느냐?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세상이 알아주는 직업, 안정된 지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자기만의 명함을 못 갖는다라는 것이죠. 작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또한도 이 명함을 붙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에 따르고자 애썼을 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함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뒷부분에는요, 1에서 3장까지는 이런 책에 대한 잠언이 나오고요, 4장과 5장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멋지게 그 특징과 삶의 교훈들을 연결해줘요. 벚나무, 먼나무, 황칠나무, 대나무, 미선나무, 팽나무, 전 처음 들은 이름의 나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무는 미선나무래요. 하트 모양의 아주 붉은 열매가 맺혀진대요. 30살에게 권해주고 싶은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의 원래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민둥산을 푸르게 만들었던 역할을 했던 나무인데, 척박한 땅에서도 햇볕만 있으면 스스럼 없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30살, 뭔가 잘 안 보이고 억울한 것들이 많아 보이는 그 세대들은 아카시 나무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시편 148편 3절에 4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 자연은 창조 섭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고비가 있을 때 숲을 가보시거나 조용히 자연의 피조물들을 묵상해보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지혜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빽빽한 도심, 또 빡빡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의 좌표를 잃고 삶의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라면 자연 속에서, 오늘 저자가 권해주는 것처럼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들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